당신의 노후,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남편과 자식이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했던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 때 삶을 지탱해 줄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두 자녀도 훌륭하게 키워냈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아파 누워만 있고 자식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루, 그 고요함이 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자나 자녀보다 개인의 생활 만족도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취미,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아무리 효심이 깃터도 각자의 삶이 바쁘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 역시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말년은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건강, 경제적 자립,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취미,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노후의 5가지 핵심 요소로 꼽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을 후회 없이 즐기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몸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김정호 씨는 60대까지만 해도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대충 때우고 운동은커녕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병원비 부담은 커졌고 몸이 불편해지니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반면 박영희 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덕분에 또래 친구들이 병원을 오갈 때도 그녀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만성질환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예방, 면역력 강화, 인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 유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씩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선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관리도 필수입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작은 부상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생선, 두부, 달걀, 홍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7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치매 등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일에서 2회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신체 활동이 활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노년기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0분이라도 걸어보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예약하기, 하루 한 끼는 건강한 식사로 챙기기 등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노력이 모이면 인생 후반부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자녀에게 기대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중 70%가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충분한 준비를 해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박성호 씨는 젊었을 때 은퇴 후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거라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적은 연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김미정 씨는 50대부터 조금씩 노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축을 꾸준히 했고 연금도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자금의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후 생활 만족도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창업자의 성공률이 40대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가진 경험과 인맥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산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 중 50%가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투자와 자산 분배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도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속 있는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절감을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건강관리, 여가생활, 인간관계 유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점검해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0년 사이 3배 증가했습니다. 혼자된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노식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먼 도시에 살고 있어 쉽게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말할 상대가 없어지니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를 공유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명이 7년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창단, 요가 교실, 여행,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 친구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정기적으로 만남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작은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7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 중 50% 이상이 SNS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먼 곳에 있는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산책 등의 신체 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지역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의미 있는 취미가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무료함과 허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이 노년기에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삶의 만족도를 60% 이상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박순자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교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림을 배우면서 점점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기대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이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취미 활동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술, 음악, 독서, 운동,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를 동시에 자극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도 자연과 교감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연계된 취미도 추천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행복지수가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씩 책을 읽거나 간단한 스케치를 해보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등산 클럽 등에 가입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동시에 취미 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고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취미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이 필수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은 경제력보다도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같은 조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 비슷한 환경의 박영수 씨는 자녀들과 자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울감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태도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꾸준히 작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가장 좋았던 순간은 무엇이었나?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30분 걷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와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높이고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주변 환경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한 가지 적기, 작은 목표 세우기, 새로운 경험 즐기기, 사람들과의 교류 늘리기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친구와 소통하고 의미 있는 취미를 즐기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실천하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운동 습관이 몸을 지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어떤 활동이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연금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부업이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면 노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 사회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외로움을 줄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는 삶의 즐거움을 주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두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하루하루 감사한 일을 적고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행복은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가족은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지켜줄 진짜 힘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고 다음에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